네, 오늘은요, 조금 특별하게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상황을 준비했습니다. 주말이나 늦은 밤에 갑자기 치아가 부러지거나 빠졌을 때, 혹은 자려고 누웠는데 치통이 심해서 잇몸까지 퉁퉁 부어오를 때가 있죠. 치과는 문을 닫았고 응급실을 가야 하는 건지 아침까지 기다려도 되는 건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이런 순간에는 무엇을 하느냐도 정말 중요하지만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도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건강상담에서는요. 갑작스러운 치과 응급 상황에서 우리 치아를 지키기 위해 꼭 알아두어야 할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이죠. 플러튼 연치과 박형진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오늘 궁금한 게 정말 많은데요. 차근차근 네. 한 번씩 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제일 먼저 이거부터 여쭤보고 싶은데요. 치과 응급 상황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보통 피가 나거나 뭐 아니면 뭐 이렇게 뼈가 부러지거나 이런 거를 응급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어떤 경우는 또 빨리 치료를 해야 될 것 같고 어떤 경우는 좀 기다렸다가 치과가 오픈을 하면 그때 가도 될 것 같은 상황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죠. 네, 네. 주로 치과의 응급 상황들은 네네. 통증과 많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음, 갑작스럽게 이제 보통 평상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잠을 자기 힘들 정도의 급격한 통증이 일어났을 때 네. 이런 경우가 아마 응급 상황의 가장 첫 번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통증도 통증인데 이와 함께 잇몸이 갑작스럽게 붓고 그런 경우에 있어서 이렇게 굉장히 불편해지고요. 건들 수도 아, 없고 맞아요. 몸도 많이 붓고 네. 막 이러는 경우가 이제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이 두 가지가 아마 저희가 만나는 부분들에서 빨리 뭔가를 조처를 취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응급 상황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 응급 상황에 어떻게 저희가 대처를 해야 되는지 좀 알아보고 싶은데요. 네네. 먼저는 가장 당황스러운 상황부터 한 번씩 살펴보고 싶은데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뛰어놀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요. 네네. 또 성인들이 운동이나 교통사고를 당해서 외상으로 치아가 통째로 빠지기도 하고 하는데 네네네. 이렇게 영구치가 완전히 빠졌을 때 네.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그리고 골든 타임이 있다는 말씀도 제가 들었는데요. 네네네. 네. 이게 완전히 빠져서 어떤 그 바닥이나 이런 데 떨어진 경우라 그러면은 주변에 가지고 계신 어떤 증류수 물이라든지 이런 거라도 빨리 흙이나 이런 거를 좀 다 씻어내 주시고 네. 대신에 이제 뿌리에 해당하는 부분을 그냥 물로 부어서 이렇게 헹궈내는 식으로 닦아 주셔야지 이걸 깨끗하게 한다고 손으로 문지르시면 안 됩니다. 예, 그 부분에는 우리가 보통 콜라겐 파이버라고 해가지고 치아와 뼈를 붙게 만드는 그런 아주 풍부한 섬유질 조직이 붙어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 부분이 치아에 붙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뼈에 붙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의 중간 부분 어딘가에서 이제 외상으로 인해 가지고 빠지게 되는 거죠. 이 조직이 굉장히 중요한 조직이고요. 이 네. 부분을 깨끗하게 한다고 뭘로 막 문지르거나 닦다가는 네. 이걸 다시 이제 살릴 수 있는 그런 찬스를 많이 잃어버리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 그 뿌리에 해당하는 그 섬유질이 많이 붙어 있고 이렇게 빠진 거를 딱 보시면 약간 핏기가 돌면서 거기가 이렇게 좀 이렇게 뭔가 거친 듯한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요. 네, 뭐가 붙어 있고 네. 이제 그런 부분이 마르지 않도록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마르는 부분들이 아무것도 없다면 이제 물이라도 에다가도 넣어서 이제 보관을 하시고 아니면 우유에다 넣어서 해야 된다는 얘기들도 좀 들어보신 분들도 들어봤어요. 계실 거예요. 네. 이제 우유라든지 아니면 제일 좋은 거는 사실은 생리 식염수인데 우리 그 렌즈 이렇게 많이 쓰시는 분 계시면 그 렌즈 이렇게 닫고 보관하는 네. 그런 그 생리 식염수가 네. 있습니다. 인공 눈물 같은 네, 거요? 뭐 그런 네네. 거요. 예, 그런 부분들이 우리 체액과 비슷한 염도를 가지고 있어서 이제 그 뿌리에 붙어 있는 그 조직에 영향이 가장 적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것들이 없다. 물로 씻을 수는 있었는데 모든 것이 없다 그러면 입안에라도 넣어서 마르지 않도록 아. 절대로 휴지에 싸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뭐
휴지에도 보면은 우리 보통 보면 표백제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 있어요. 그거 하얗게 만들기 위해서. 근데 그걸 적셔가지고 거기에 싸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그것보다는 조그마한 지퍼백이나 뭐 그런 거에다가 그냥 우리 증류수나 물 마시는 병물 같은 걸 넣어가지고 그 안에 보관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이렇게 휴지로 이렇게 싸가지고 그거 들고 오시는 도중에 이제 다 말라가지고 이제 그 사용할 수 없는 아,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고요. 골든 타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보통 레커멘드 하는 시간은 30분입니다. 30분 이내에 짧네요. 네네 굉장히 짧습니다. 근데 이게 빠지고 난 다음에 통증이 있는데요. 입안에 넣을 때 그냥 뭐 혀 밑에다가 넣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픈 거를 좀 참으실 수 있다면 빠진 곳에다가 억지로라도 넣고 그렇게 오시는 게 사실은 가장 좋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이게 통증이 좀 심하기 때문에 네. 이제 그 부분이 조금 이렇게 힘드실 거예요. 그래도 이게 완전히 빠지면 어쩔 수 없이 그러지만 이가 반만 빠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외상으로 인해서 완전히 통째로 빠지지는 않고 네. 그 경우에는 건들지 마시고 그냥 그 상태 그대로 치과를 빨리 30분 이내에 내원하시는 게 네. 가장 중요한 어. 그런 조처가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그러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빠졌을 때는 그냥 물이나 우유나 식염수에 담그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마르지 않도록. 네네. 그러니까 휴지에 싸시는 거는 조금 위험하다. 네, 그렇죠. 네. 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네. 네. 다음에 별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지만 그럼요. 혹시 예. 그런 일이 주변에서도 일어날 수 있으니까 좀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네네. 근데 대부분 완전히 빠지는 경우보다는요. 이렇게 반 정도 빠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반 정도 빠진다는 게 어떤 건지 잘 이가 이제 이해가 안 이렇게 되는데요. 가지런히 있는데 외상으로 인해 가지고 밀려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앞에서 보면 얘가 좀 더 다른 치아보다 튀어나온 거. 오. 그런 경우에는 외상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인대가 찢어지기는 했지만 완전히 일부 조직은 좀 그래도 잡고 있고 네.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제 뿌리 뼈의 이제 구조에 의해 가지고 이게 완전히 빠지지는 않고 한 뭐 5분의 1, 한 20-30%만 빠지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네. 이제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거를 이제 억지로 집어넣으시려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통증 때문에 잘 못하세요. 그 압력도 올라가 있고 출혈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냥 그거를 어떻게 건들지 마시고 아무런 그거를 건들지 마시고 그 상태 그대로 치과로 빨리 그리고 담으실지도 못하실 거예요. 이게 담으는 순간 이제 이가 먼저 닿기 때문에. 아,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조금 그런 그 외상을 받은 치아에 이렇게 충격을 주는 그런 행동은 조금 피하시고 네. 치과로 바로 내원하시면 좋은데 이게 치과가 문 닫는 곳들이 많죠. 문도 닫고 왜 보통 예, 이렇게 밤에 주말에 일어나고 예, 예. 밤에 일어나고요. 네, 그럼 어쩔 수 없이 어전 케어를 가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그 내원하시는 치과가 응급 부분을 해결을 해줄 수 있는 바로 그런 네. 건지는 대부분 이제 동네에 있는 치과들은 그런 부분들은 시스템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면 어전 케어를 가십시오라고 이렇게 안내하시는 그런 치과가 대부분일 겁니다. 네. 어쨌든 주말에 그런 일이 생기면 그래도 그렇게 가셔서 그래도 그냥 방치하시는 것보다는 가서 뭔가라도 조처를 취하시는 게 네. 중요하니까요. 네. 그리고 통증이나 이런 부분들을 컨트롤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외상을 받았을 때 감염의 위험도 올라가기 때문에 어전 케어 쪽에서 이제 항생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처방 받으셔서 감염의 위험을 좀 줄여 주시는 게 네.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 원장님 이렇게 영구치라면 좀 이렇고요. 만약에 이제 유치일 경우도 있잖아요. 네, 어린아이들이 유치 사고로 완전히 빠진 경우 다시 제자리에 넣는 것도 보통은 넣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유치 부분 밑에는 영구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외상으로 빠질 때는 어떤 영향을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다시 집어넣는 그런 행위 자체가 그 유치 밑에 있는 영구치 배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외상을 줄 수 있는 찬스가 높습니다. 네. 그래서 유치 경우에 있어서는 완전히 빠진다 그러면 어차피 그 밑에 영구치만 잘 있다면 그냥 이렇게 뺀 상태로 두고요. 이제 이렇게 된 경우에 있어서는 영구치가 나오는 좀
시기가 좀 더 늦어질 수 있다는 것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네네. 오. 보통은 유치의 길을 따라서 연구치들이 내려오는데요. 이 길이 이제 사라지니까 약간 치아가 좀 어디로 나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약간 삐뚤어지게 나오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고요. 아, 그 길을 네. 잃어서 그런 거군요. 네네. 네. 그리고 조금 좀 뭐라 그러죠? 나오는데 이제 시간이 걸리는 거죠. 이제 뿌리 부분이 서서히 녹으면서 치아가 내려오는데 이 부분이 없고 그게 다 뼈로 차 있게 되니까요. 그 부분이 이제 뼈가 이제 서서히 녹으면서 또 그걸 네. 뚫고 나와야 되니까 아. 조금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듯한 그런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네, 네. 아, 어쨌든 유치는 유치는 그냥 빠지면 네. 안타깝지만 빠지는 대로 두고요. 음. 한 가지 유념해 두실 거는 어떤 충격을 받았느냐가 사실은 중요한데요. 이게 연구칩에 영향을 미쳤으면 특히나 이렇게 연구치아가 올라오는 중간에 이제 외상을 받아가지고 뿌리가 어느 정도 녹았기는 했지만 이 부분이 이제 충격을 받으면서 그 밑에 있는 연구치에 영향을 주면 이제 보통 대개의 경우는 이상하게 그 연구치의 뿌리가 영향을 받습니다. 아, 그러니까 참. 뿌리가 형성이 되면서 이렇게 네. 오고 연구치가 다 나도 뿌리는 계속적으로 더 이렇게 성숙해 가는 그런 시기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전에 이제 외상을 받으면 이 뿌리가 좀 나중에 연구치 때 되면은 이상하게 똑바르질 않고 약간 이렇게 기역자로 굽는다든지 이제 이런 모습의 기형적인 뿌리 형태를 보이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이제 이 부분들은 이제 유치가 연구치가 이제 어떤 뿌리가 형성되고 하는 어떠한 상황에서 네. 외부로부터의 자극이나 아니면 병변에 의한 자극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 참 알면 알수록 놀랍고 신기합니다. 네. 네, 원장님, 그러면은요. 저 궁금한 게 또 하나 생겼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가 빠지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넣기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손가락이 절단되면은 이렇게 접합을 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도 그렇게 잘 접합이 되나요? 네네. 네. 이게 보통은 이제 이가 빠지는 경우가 애들이 장난치다 이렇게 넘어지거나 사고 나서 이렇게 빠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애들 경우에는 예후가 좀 더 좋고요. 네.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아주 나쁜 건 아니니까 시도는 한번 해보는. 어차피 안 되면 이제 빠진 치아를 상실하게 되는 거니까 네. 그래도 치아를 한번 다시 살려보자. 살려볼 수 있는 노력이라 그러면 그거를 30분 이내에 다시 집어넣고요. 최대한 그다음에 주변 치아에 이렇게 고정을 시켜 놓습니다. 와이어 같은 거를 사용을 해가지고 어. 옆에다가 이렇게 교정하듯이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와이어로 이렇게 부목을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치아의 움직임을 최소화시키고 요거는 한 4에서 6주 정도 기다리게 됩니다. 보통 한 달 정도. 우리 어린 애들 보면 뼈 붙는데 한 달 걸린다. 뭐 네, 2달 네. 걸린다. 저는 아, 이런 거 같은 깁스하는 것처럼. 예, 비슷한 네. 시기인데 보통 이제 잇몸 조직은 한 3주에서 뭐 4주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보다 시간을 조금 더 줘서 4에서 6주 정도의 기간 후에 그거를 풀러내는 거죠. 아. 근데 요걸 붙일 때 이에 충격이 가는 거를 피하기 위해서 이를 이제 다물었을 때 먼저 닿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좀 삭제를 해가지고 이제 외부로부터 오는 충격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도록 그리고 네. 통증도 있기 때문에 네.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해주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몇 번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해봤는데 그래도 50% 이상은 치아를 살릴 수 있었던. 예. 그래요. 단지 이제 이가 한번 빠지면은요, 이 치아가 이제 그 원래 있던 자리에서 보통 혈관이라든지 신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신경 조직들, 치아 안에 있는 신경 조직들이 들어오는 입구가 뿌리 끝단에 있습니다. 네. 근데 요게 이제 빠지면서 끊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치아 안쪽에 있는 신경 부분은 이제 영양 공급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으니까 이제 염증이 생기고 죽는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부목 작업을 하시고 난 다음에는 이제 신경 치료를 바로 들어가서 이제 영향을 받은 신경을 다 제거를 하고 네. 그다음에 그 신경관 길에다가 아주 물샐 틈 없이 충전재를 넣어서 이렇게 채워놓고 그다음에 계속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시기가 첫 번째는 30분 내에 제자리에다가 집어넣고 부목을 대서 고정시킨다. 그 다음에는 신경 치료를 바로 들어가서 이제 신경 부분이 염증이 생기는 않도록? 예, 네. 그게 이제 뿌리 끝단을 통해서 그 주변으로 퍼지지 않도록 네. 이제 그런 조처를 취한다. 이게 이제 ABC 중에 아. A와 B에 있습니다. 네. 아니, 그래도 좀 이렇게 알아두니까
막연한 것보다는 너무 감사한 일인 것 네네네. 같습니다. 원장님 그러면은요 또 잇몸 통증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네네. 이 치과에서 가장 응급의 첫 번째로 저희가 심각하게 여기는 거는 감염이거든요. 음. 이제 붓는다, 그러니까 잇몸이 막 퉁퉁 부어서 너무 아프다, 건들지도 네. 못하겠다, 뭐 이렇게 하면 대부분 감염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아. 이제 이게 국소적으로 그 부위만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잇몸이 많이 붓고 감염이 온 그런 느낌이 드시면 빨리 치과를 연락을 하셔서 응급적으로 어떤 상황인지를 점검을 받으시고 응급 네. 치료를 조금은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대개는 오는 그 감염원이 두 가지 쪽에서 많이 오는데요. 첫 번째는 신경 쪽에서, 그러니까 충치나 아니면 치아가 금이, 아까 외상을 받아서 금이 갔는데 그걸 치아가 이제 큰 문제가 있는지 모르고 방치를 하셨는데 어떤 아. 금이 된 부분을 통해 가지고 박테리아가 들어가서 안에 신경이 데미지를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이 부분이 신경 쪽에서 오는 감염에 해당하는 부분이 딴 데로 가지 못하니까 치아는 다 갇혀져 있으니까요. 뿌리 끝 쪽으로 나가거든요. 네. 그러면서 어딘가 약한 곳을 통해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 나오는 부분이 더 이상 갈 데가, 뼈는 뚫고 나왔는데 잇몸 쪽으로는 또 단단하게 잇몸이 잡고 있으니까 못 나오면 이게 붓습니다. 음. 붓다가 네. 붓다가 너무 압력을 잇몸이 못 견디면 그게 터지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고름길처럼 남습니다. 이렇게 네. 뭔가 멍울처럼, 좁쌀처럼 뭔가 이렇게 남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감염원은 외부적으로 이 잇몸 속으로 뭔가 이물질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 음식 드시다가 뼈 조각, 뭐 아니면 칩 같은 거 이런 네. 거 드시다가 그런 어떤 부스러기 조각, 날카로운 것들이 잇몸에 작은 조각이라도 탁 박히면 잇몸이 갑자기 이제 확 붓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치석이 있는 걸 제거를 안 하고 그냥 방치하시다가 그 치석이 잇몸 쪽에도 위치를 하거든요. 그 중에 일부가 떨어져서 잇몸 속으로 염증이 일어나거든요. 이 치석이 있으면, 그리고 치태가 같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염증이 일어나면 굉장히 루즈해요. 이 표면이 얼기설기 되어 있으니까 아주 이쪽에서 작은 그런 어떤 치석 조각이 떨어지면 잇몸 속으로 아주 쉽게 들어갑니다. 아 그래요? 경우에도, 네. 그런 경우에도 잇몸이 갑작스럽게 부으니까요. 네. 통증도 아주 심해지고 그런 경우에 있어서도 치과를 빨리 내원을 하시고요. 네. 이렇게 부어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뭔가가 아까 신경 쪽에서 하다가 터져가지고 고름길이 이렇게 잡혀 있다. 이거는 염증 산물이 빠져나올 길이 있는 거예요. 아 그렇겠네요. 네, 네네. 그러면 통증이 좀 줄어듭니다. 염증이 없어진 건 아니지만 네. 통증으로서는 좀 많이 잘 모르고 넘어가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어느 날 좀 부었다가 그냥 괜찮아졌다 이렇게 네. 얘기하시는 그러실 분들 수도 많습니다. 있어요. 네. 근데 잇몸 쪽에 외부 쪽으로 들어가서 나오지 못하는 그런 경우에는 이걸 이제 앱세스라 그러고 뭐 농양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고름이 차는 거예요. 그 주변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통증이, 이 압력이 빠지지 못하니까 통증으로 그게 고스란히 전달이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빨리 조처를, 이제 치료법은 여기 부은 부분을 절개를 해서 네. 그 안에 고여 있는 고름을 빼내고요. 네. 압력을 줄이고 그 안에 뭐 염증 소스가 될 만한 그게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하지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염증 조직 그 안쪽을 다 이렇게 긁어내 가지고 다 같이 나오는 걸 기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충분히 식염수로 그 안을 씻어내서 네. 이제 두고 한 일주일 정도 지켜봅니다. 대개는 이제 감염원이 제거가 되면 일주일 후면 아주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아물거든요. 그런 아유 경우는. 다행이네요. 네, 네. 네. 이렇게 두 가지인데, 요런 감염원이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온다 그러면, 이게 너무 오래 방치를 하시면 근막이라 해서 근육을 싸고 있는 막 밑에 스페이스를 통해 가지고 주변으로 번집니다. 거기다가 또 면역이 조금 약하신 분들은 그게 좀 더 심각하게 일어나고, 그러면서 얼굴이 붓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 그러니까 한쪽이 이렇게 턱 밑이 이렇게 부어 있다든지 네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는 이제 조금 더 심각한 상황이 되고, 대개는 이제 좀 후끈후끈 열도 나고요. 몸이 좀 으슬으슬 하시다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니까 빨리 어정 케어를 가셔야 됩니다. 네, 그게 이제 열로 변하면 이게 목숨까지도 생각을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열이 있다는 거는 이제 우리 몸에서 이게 심각한 상황까지 가는 그렇죠. 거예요. 맞죠. 그런 네. 경우에는 빨리 응급 가시고 항생제 투여와 네. 폐혈제 투여 이걸 통해 가지고 열을 빨리 낮추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폐혈증이라고 이제 혈관을 타고 이제 박테리아리 들어가면서 이제 그 안에서 뇌라든지 이런 쪽에서 염증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건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이 오고요. 네. 항생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래도 잘 듣는데 우리 안타깝지만 이제 어르신들 중에 보약 많이 드신 분들 이제 이런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스테로이드 치료를 좀 오래 받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항생제가 잘 안 듣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스테로이드 부분은 콩팥에서 만들어지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 몸에서 소염작용을 시켜주는 거고 이제 그런 내부적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물질인데 이게 외부적으로 들어오면 특히 이제 한약에도 좀 들어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아, 이제 그래요? 보약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모든 보약은 그렇지는 네. 않고요. 네. 혹시나 스테로이드 제제가 좀 들어가 있는 그런 그 약을 많이 드신 분들은 그게 이제 외부에서 드시면 힘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포츠에서는 그게 금지 약물 중에 하나고 아. 예 그렇게 되는데 이게 외부에서 들어오면 내부에서 우리 몸에서 이게 내가 안 만들어도 되네라고 인식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내부에서 만들어지던 게 줄어들으면서 스탑이 돼 버리면 이제 감염이라든지 이런 거에 굉장히 취약해지는 네. 그러니까 소염을 시켜주는 작용이 떨어져 버리는 거죠. 염증을 줄여주는 거.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제 심각한 경우가 있으니까 네. 그렇게 되기 전에 빨리 응급적으로 해결을 하시는 게 네. 중요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사실 치과에서 만날 수 있는 응급 상황 중에 가장 심각한 부분은 이렇게 얼굴이나 이런 부분들이 갑작스럽게 퉁퉁 크게 부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열이 나고 막 이렇게 하시면은 이거는 지체하지 마시고 바로 응급실로 달려가셔야 됩니다. 네. 오늘 너무 귀한 말씀 해주고 계시는데요.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본다면은 아까 항생제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요.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아플 때 네네. 자가 처방으로 이렇게 항생제를 막 드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런 거는 네네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이게 근데 그게 항생제가 그냥 증상만 조금 낮춰줄 뿐이지 원인을 제거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항생제를 가지고 있다고 그 감염이라고 생각이 되시고 그러면 항생제를 드시고 특히 열 나면 항생제를 좀 같이 드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진통제 드셔도 좋습니다. 네. 소염 작용이 조금 강한 게 드시면 좋고요. 우리 음. 몰트리나 올리브 같은 그냥 오버 더 카운터로 구하실 수 있는 거 6시간마다 한 3알, 4알까지는 드실 수 있거든요. 정 네. 급하시면 처방 못 받으시면 네. 이제 그렇게 좀 조처를 좀 취하시고요. 항생제는 또 이제 그 시간을 버는 거니까 그 기간 동안만 잠깐 좀 하시고 바로 이제 치과에 네. 문을 여는데 치과에 연락하셔서 네. 이제 좀 그 검진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고요. 네. 한 가지 대증요법으로 잇몸이 많이 부었을 때 저희가 해보시라고 권할 수 있는 건 소금물입니다. 소금은 보통 우리가 소금을 쓰시면 그걸로 가글 하시는 분 많은데 그렇게 하시지는 마시고 일시적으로 이렇게 잇몸이 많이 부었을 때 소금물을 쓰시거나 소금을 좀 그 위에 이렇게 앉아서 녹이시면 삼투 작용으로 인해서 그 안에 부어있던 잇몸 속에서 체액이 좀 빠지거든요. 네. 그러면서 압력이 좀 내려가서 조금 시원하다는 느낌, 좀 가라앉는다는 느낌이 오는 겁니다. 이게 염증이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냥 느낌만 있는 거죠? 네, 이게 실제적으로 이제 압력이 내려가니까 네, 네, 통증이 네. 좀 줄어드는 거죠. 음. 이렇게 되는 거고, 뭐 냉찜질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그 냉찜질은 이제 심각한 경우에서나 필요한 부분이니까 네. 이제 그렇게 빨리 응급실에 가셔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 보이고요. 이제 좀 뜨거운 거에 아프신 분들 계세요. 커피 마셨을 때 이가 갑자기 아프고. 맞아요. 네. 네. 뭐 뜨거운 국물 드셨을 때. 찬 거 드시면 괜찮고. 네네.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는 일단은 찬 거를 위주로 해서 좀 드시고 이게 생기는 이유는 그 신경 쪽에 있는 신경 조직이 완전히 괴사가 일어나 가지고 부패가 되는 사인입니다. 그러면서 부패가 되면은 이게 그 기체가 되는 거죠. 이렇게 가스가 나오게 되고 그 가스 부분이 외부의 뜨거운 그 기운과 함께 만나면 이게 팽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막 너무 아픈 상황이 오게 되는 거니까 그 경우에는 신경
부분을 빨리 열어서 이제 압력을 빼면은 네. 통증이 많이 가라앉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 경우에도 치과를 빨리 내원하시고 좀 많이 아프기 때문에 밤새 좀 끙끙 앓으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네. 이제 열자마자 가셔서 그렇게 응급 조치를 좀 받으시면 이제 통증에서 좀 해방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박형진 원장님을 통해서 미리 알아두면 좋은 응급 상황에 대한 대처법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까지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 너무나 귀한 말씀 해주신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